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사회복지제도 관련된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중간고사와 많은 관련성이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 참고해서 중간고사 출제할 예정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총 6문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업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비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가와 나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요거 같아요. 요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비용 부담에 있어서 나의 경우에 가입자 사용자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사회보험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공통점에 보면은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되어 있는데,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 지원을 당연히 원칙으로 하죠. 근데 금전적 지원으로 원칙을 하는 게 2개 있었잖아요. 하나는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공공부조가 되는 거고 나는 사회보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다 나가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자, 공공부조랑 사회보험 중에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은 건 뭐죠? 당연히 가에 해당이 되겠죠. 공공부조는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국민이고요.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수혜 대상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가는 나와 달리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강제가입의 원칙 나오면 뭐 떠올려야 되냐면 사회보험 떠올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기억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기억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 공공부조가 더 크죠. 사회보험도 있긴 있지만 공공부조에 비해서는 작은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니은에는 가입자 사용자가 해당이 된다. 자, 니은 공공부조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100%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 디귿에는 국민연금, 리을에는 기초연금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용돈 드리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자, A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 자, A는 실업보험 사업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따른 혜택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대요. 자, 일단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보험을 제공을 한대요. 이거는 사회보험 중에 고용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B 볼게요. B는 원칙적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들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소득과 근로장려금을 합한 금액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이 내용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약한 후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근로소득과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100%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계약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볼게요. C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순서대로 하나씩 추가된대요. 자, 일단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대요. 자,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자, 급여가 지금 몇 가지로 나눠진대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하나씩 추가된대요.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은 4개를 다 받는 거고, 그 다음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 지원은 다 뭘로 해주는 거냐면 100% 세금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에 해당되냐면 공공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A는 복지 제공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자,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건 뭐죠? 복지 제공자가 정부가 100% 부담하는 건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B에서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근로장려금은 정해관계에 있다. 이거는 일단 답이 될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계약한 후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C에서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된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서 보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가장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여를 받고 주거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더 못 살면 생계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생계급여의 수급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틀렸고요. 자, 4번 B씨는 A와 달리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나왔네요.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선별적 복지가 뭔지 잠깐만 설명을 하면요. 선별적 복지는 선별한대요. 그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 대상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소득층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특정 대상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선별적 복지와 비교해서 사용하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요. 보편적 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자, 보편적 복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사회보험이 있죠.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 선별적 복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B씨는 A와 달리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5번 B씨의 수급자인 근로자는 A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자, 이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근로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고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사회보험에 가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제도의 1차적 기능은 사회적 도움 없이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뭘 제공하는 거냐면 시설이나 환경을 제공한대요. 돈을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행동장애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자립을 위한 도움을 제공한대요. 한편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그들의 뭘 향상시키기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와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 어떤 복지제도의 목적이 삶의 질 향상이었죠? 당연히 사회 서비스의 목적이었었죠. 그쵸? 그리고 뭘 제공하는 거예요? 돈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당연히 사회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죠. 1번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전혀 아니죠. 소득 재분배는 재분배하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생각하셔야 되고요. 3번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틀린 거니까요. 4번 사후 처방과 사전 예방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맞아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방지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제공하는 거니까 동시에 가지는 건 맞습니다. 5번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니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급여를 신청을 한대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나 봐요. 그리고 뭘 조사하죠? 소득 및 재산, 의무 부양자를 조사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급여를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안 주나 봐요. 그러니까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 금전이나 물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자, 금전적 지원의 원칙 뭐에 해당되는 거죠? 공공부조에 해당되죠. 또 뭐에 해당되죠? 사회보험도 해당이 되죠. 근데 이건 공공부조니까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대상자의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뭐죠? 의무가입의 원칙하면 사회보험 떠올리셔야 돼요. 의무가입 원칙은 사회보험이다. 3번 재원 마련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자 부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낸대요.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겠죠. 4번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좀 전에 얘기했었죠. 보편적 복지 이념은 사회보험에 해당이 된다. 선별적 복지가 공공부조라고 보셔야 되고요. 5번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에 대비하고자 한다. 자, 이거는 사회보험이 될 거고요. 사회보험 중에 고용보험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국민연금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그림에서 밑줄 친 기역, 니은이 속한 사회보장제도의 두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뭐였죠?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고요. 국민연금제도는요,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겠죠. 1번 기역에 속한 유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수급자가 된다. 자, 이거는 자, 니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수급자가 되는 건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기억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수급자가 되는 건 사회보험에 해당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니은이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기역, 니은 둘 다 아니죠. 이거는 사회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3번 기역에 속한 유형은 니은이 속한 유형에 비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 강조된다. 그쵸.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컸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두 유형 모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는 니은만 해당되는 거고요. 5번 두 유형 모두 국가와 제도 대상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그쵸. 요거는 니은만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사회보험만 제도의 대상자가 비용을 내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뭐 하고 있죠? 보면 독감 예방 무료 접종하고 있네요. 그렇죠?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죠. 지금 뭘 제공하고 있는 거냐면 독감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사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 사회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죠? 답은 쉽네요.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상호부조 나오면 사회보험 떠올리셔야 돼요. 3번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건 공공부조.
4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표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 예방접종 맞는다고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지는 않죠. 모든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공공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특정 사람들만 받는 거기 때문에. 5번 수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례하여 수혜 정도를 결정한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돈을 많이 내면 혜택을 많이 준대요.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개인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뭐 자동차 보험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돈 많이 내면 혜택을 많이 주죠. 생명보험 이런 것들. 그 사회복지제도, 국가에서 해주는 사회복지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내용들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위에 있었던 EBS 온라인 클래스에 위에 있었던 사회복지제도 관련된 강의 2개가 있었죠. 그거 꼭 복습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중간고사와 많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모르는 부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계약하면 뵙도록 할게요.